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광주 서구갑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의 박혜자 의원입니다. 증자의 돼지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증자의 부인이 떼를 쓰는 어린 아들을 달래기 위해서 빈말로 시장에 다녀와서 돼지를 잡아 맛있는 반찬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증자는 약속의 중요성을 일깨우면서 끝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돼지를 잡았다는 한비자의 외저설자상에 나오는 고사입니다. 한때 약속과 신뢰의 대명사로 불렸던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즐겨 인용했던 고사입니다. 그런데 증자는 부인의 빈말도 지키기 위해서 돼지를 잡았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왜 스스로 국민께 한 약속조차도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 신뢰는 국가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정부, 집권 여당이 앞장서서 약속을 파기해 우리 사회는 신뢰는커녕 불신만 쌓이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 국민 대통합을 약속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 확대를 복지 공약 축소로, 경제민주화는 부자들만의 특혜 성장으로 대체했고 국민 대통합은커녕 국민 대분열만 조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고자 하시는 것인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리님 나와주시겠습니까? 본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총리께 짧게 좀 묻겠습니다. 총리님, 국회 위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는 입법부이고 국민 대변하는 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변 기관으로 보신다 이거죠? 네. 그러면 국회를 존중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 대표 기관인 우리 국회가 지난 2013년 6월 26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민주화운동의 공식 기념곡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지금 본처에서 각계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방금 총리님께서 국회는 국민의 대변기관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 그러면 국민의 의견을 국회가 대신한 거 아닙니까? 존중합니다만 네. 또 그것만으로 할 게 아니고 또 국민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진정한 의사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뜻인가요? 아니, 국회에서 한 거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되 그러나 국민의 또 다른 목소리가 있는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 공식 곡으로서의 채택의 결의안은 사실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죠. 예, 그래,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 그걸 존중을 합니다만. 네. 그러나 또 다른 강한 목소리가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다른 강한 목소리가 도대체 뭡니까? 보훈단체를 국회의원과 비롯해서 다른 강한 의견이라는 게 도대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보훈단체를 비롯해서 전문가 등 여러 분야에 총리님. 있고 여론조사도 보훈처에서 한 바 이하면 조금 부정이 강한 총리님, 매사를 국회에서 통과시킨 결의안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 그런 건 알지만 이 문제는 워낙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고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됐다라고 하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저희 의원들이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총리님을 면담한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총리께서는 파악해서 조치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리께서는 그동안에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네, 본처로 하여금 이거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런 워낙 강한 그 반대 여론도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국론 분열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더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총리님, 예. 국론 분열을 우려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훈처 스스로 국론 분열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참 지금으로부터 이제 오늘부터 한 40일 정도 후면 다시 3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때까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국가 기념식이 있지만 네. 그 곡을 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경우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를 시킨 것입니다. 그 점을 왜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국민들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성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총리님의 말씀은 앞과 뒤가 지금 전혀 닿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대의기관이고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 점을 인정한다라고 하시면서도 또 다른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이율배반적이죠. 이거는 입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의 그 결의는 권고사항으로 그래서 제가 국회에 그러니까 권위를 존중하느냐라고 여쭤본 아니 겁니다. 뭐 그거 존중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고심을 하고 있는 거고 또 협의체를 만들어서 우리 공감대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총리님의 발언은 국회와 국민 무시를 방조하는 것이고요. 또 어찌 보면 정말 정부 스스로가 5.18 기념곡 지정에 대해서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노출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18 기념곡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곡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총리님. 그런 면에서 앞으로 벌어지게 될 모든 혼란과 갈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총리와 보훈처, 정부에게 있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문제의 추이를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질문에 들어가죠. 총리님, 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이동하는 빈곤 탈출률 중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빈곤 탈출률이 1999년에는 53.5%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는 23.45%로 낮아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제가 통계를 지금 네. 이렇게 빈곤 탈출률이 낮아지는 것은 계층의 고착화 현상이 지금 굳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이 계층이 고착화되면 어떤 문제가 나옵니까?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고 여쭤봤습니다. 그거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죠. 대한민국의 역동성과 국민의 통합성이 깨어질 수 있죠? 네, 그런 점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계층 고착화를 탈피하기 위한 대안 중에 하나가 교육이다라고 하는 것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동의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교육비 걱정하지 않고 모든 국민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에 해당이 됩니까? 네, 당연히 국가가 노력해야 될 일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나온 것이 저는 반값 등록금과 고교 무상교육 공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네. 그런데 반값 등록금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죠. 예, 화면에 나왔네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저기 화면에 나온 것처럼 소득 5, 6 출분위 학생들까지 2014년부터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총리님. 네. 그렇죠? 그런 약속 있죠? 네, 그런 공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값 등록금 지금 실현됐습니까? 내년에 완성할 것입니다. 내년에 하실 겁니까? 네. 1년 그러면 늦추시겠다? 네. 예. 지금 금년에 3조 7천억 규모의 재원을 마련했는데 네. 내년에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시겠다. 4조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 추가 재원을 확보해서 시작을 하고 2017년까지는 완기를 짓도록. 예, 기대가 됩니다. 예. 그런데 잠깐 정부에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또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죠. 지금
전체 대학생의 75.8%는 사립대학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립대학 학생들의 1년 평균 등록금은 736만 원입니다. 그런데 국가장학금의 지급률 한번 박스 안에 있는 거 보시겠습니까? 5분위가 28%, 6분위가 22%, 7분위가 16%에 불과합니다. 그래서요, 고액 등록금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결국은 과도한 아르바이트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적 저조로 국가장학금마저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다음 화면도 한번 보여주세요. 전체 대학생의 207만 명 중에서 98만 명만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47% 정도 됩니다. 총리님. 자, 국가장학금만으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해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까 제가 잠시 조금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네. 반값 등록금은 내년에 완결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고교 무상교육은 2017년까지로. 지금 제가 고교 무상교육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이 앞에 그 말씀에 정정을 우선 하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좀 부족한 부분은, 네. 학교 기부라든지 교내 장학금 확충 등 여러 가지 자체 노력을 통해서. 네. 국가장학금이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사실상 2유형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2유형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일부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총리님께서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내년부터 어찌됐든 총리님께서 반값 등록금도 장학금을 통해서든지 실현하시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면 등록금을, 그러한 대책으로 등록금 문제를 정말 반값으로 가자라고 한다면 고등교육 재정교부금 신설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네. 좀 세부적인 거기 때문에 나중에 교육부 장관께 좀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총리께서 이건 답변하세요. 예, 왜냐하면 교육부하고 제가 상임위에서 수없이 얘기를 해봤지만 대답하는 게 없어요. 약속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여튼 반값 등록금 하자면은 저희 민주당이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냈던 것이 고등교육 재정교부금법입니다. 실제 지금 새누리당의 또 정우택 의원께서도 사실 유사한 법안을 발의하셨어요. 그럼 여야가 다 발의한 셈인데 이거 적극 검토하시겠습니까? 네, 그거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 입장을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하신다니까 참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온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또 총리님께서 앞서서 정말 또 하나의 박 대통령의 교육 공약, 고교 무상교육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2013년도에 고등학교 진학률 몇 %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고교 진학률이 몇 %나 되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고교 진학률이? 네.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고교 진학률은 99.7%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정도 되면 고등학교는 다 진학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그런데 OECD 국가 중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뿐입니다. 그래서 무상교육 필요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재정 여건을 대통령께서도 고려해서 말씀하셨죠. 네. 내년부터 하시겠습니까? 추진을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확약을 받아도 좋겠죠. 2017년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을 실시해서 목표로, 2017년까지 하겠다. 그런데 한국교육개발원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이 고교 무상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평균 한 해에 2조 2,557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의 실시 의지를 위해서는 정말 총리께서 교육부의 재원 등 이행계획을 세우도록 지시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내년 읍면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고, 네. 그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러면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실시하는 거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요, 정말 박근혜 정권의 저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제가 느끼는 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약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늦추거나 또 파기하거나 후퇴시키거나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사실 사인간의 약속도 어기게 되면은 사과부터 하는 것이죠. 그런데 늦어지면 공약이 이래서 늦어진다. 또 공약을 파기하면 이래서 파기한다. 라는 사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역대 어느 정부도 없었던 공약 가계부까지 만들어서 약속을 하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니까? 상당한 그 판단은 국민들이 하실 거예요. 네, 높은 그런데 비율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상고등학교 교육에 대해서도 지금 또 연기하시고 아직 시행도 안 했어요. 그리고 또 반값 등록금도 현실적으로 지금 절반 하겠다라고 했지만 16%밖에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현 시점을 그렇게 지정해서까지 내년부터 하셨어요. 하겠다, 또 언제까지 하겠다고까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1년 그러면 소근셈 치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니 그 시기까지도 그렇게 시기를 당장 지정해서 내린다고 공약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공약과 관련해서. 미루고만 있는 것이지 아무런 조치도 내놓고 있지를 못한다는 실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다시 한번 그런데, 말씀드리지만은 네. 공약 가계부까지 해가지고 지키려고 그만큼 노력한 정부가 네. 없었습니다. 정말 지켜주십시오. 네.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네. 총리님, 또 한 가지 좀 제가 여쭙죠. 요즘 규제 개혁이 정말 정부의 화두인 것 같던데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 내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것은 규제 개혁에 해당이 됩니까? 그 특별 정화구역은 안 네. 하는 것으로 했고 예. 일반 구역 내에서는 유해 시설이 없는 데 대해서 규제를 좀 유해 시설이 완화하자. 없는 곳에 한다. 제가 없는 여쭙고 싶... 업소. 네. 네. 학교 환경 네. 위생 정화 구역에 대한 검토 네. 여러분들께서 정부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대법원에서 판결도 이미 내려졌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 지킬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교 학습에 문제가 된다면 완전히 지켜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화면 한번 보실까요? 자, 서울의 한 학교 옆에 질비한 호텔들의 모습입니다. 한번 봐주시죠. 그리고 그 다음 화면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화면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이 화면 우리 의원실에서 나가서 직접 찍어온 사진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성한 국회에서 저런 사진을 제가 보이는 것이 옳은지도 참 고민스러웠습니다. 학교 주변에 뿌려져 있는 불법 퇴폐 전단지들입니다. 총리님, 이런 환경 속에서 교육 환경 지키고자 하는 조치마저 나쁜 규제로 봐서는 안 되겠죠? 학교 환경 정화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총리님,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식을 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2013년에 제가 통계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OECD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 환경은 세계 189개국 중에서 7위입니다. 그런데 행복지수는 OECD 36개국 중에서 최하위권인 27위입니다. 이 통계를 본다라고 하면 정부는 무분별하게 울타리부터 없앨 것이 아니라 정말 양극화에 신음하는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총리님? 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네.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활성화나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네.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 되죠. 일자리 창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일자리 창출에 따르는 것은 그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의미가 들어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8월 자료를 보게 되면 10대 청년층의 52.9% 그리고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43.8%는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최저임금 미달하는 사람이 다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다수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그에 따른 조치는 안 하십니까? 약 200만 정도로 알고 있어서 네. 이전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2012년 8월과 2013년 8월 박근혜 정부 1년 동안 170만 명이었던 최저임금 미달자가 209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39만 명이나 증가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장의 감독을 강화하는 등 정부로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실제 지금 단속 규율이 있어요. 그런데도 정부가 지금 노력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점 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나라 대기업의 신입사원과 사장의 보수 차이가 97년도에는 1대7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격차가 많이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바람직한 겁니까? 그는 기업의 성격과 업무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네. 격차가 과도하게 벌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수정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사기업의 기업 임금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일이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좀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노력이 있다면 네, 하도록 총리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정말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생활임금법 그리고 국가공동체법의 제정을 제안합니다. 국가는 근로자가 주거나 의료, 교통 등